절대로 이런 자세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 대응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은 뇌 속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마비시켜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재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69%에서 73%가 매일 밤 3시간 이상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코골이까지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계속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신경세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 수면 자세가 뇌를 썩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로 가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지난 30년 내음있게 수많은 치매의 환자와 노예 질환 환자를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제 자식과 손주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9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의 비밀. 둘째, 왜 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의 독소 배출을 방해하는지. 셋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어떻게 신경세포를 죽이고 있는지. 넷째,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 다섯째, 역류성 식도염, 좌골신경통 척추관, 협착증 등 질환별로 알맞은 수면 자세. 여섯째, 잠자는 동안 몸이 바로 눕지 않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베개 활용법. 일곱째,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깊은 잠을 만드는 방법. 여덟째, 수면 중 뇌혈류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아홉째, 비싼 개온간 기능식품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완전히 무료인 치매 예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2세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허리 통증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 늘 바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는 사람 이름을 자꾸 잊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국 따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저는 검사와 생활습관 문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준 관리 방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몸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뇌에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림프관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편도선이 부어오를 때 우리 몸은 림프관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뇌만큼은 이 림프관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의 신호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율하느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인데도 정작 스스로를 청소하는 전용 통로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 뇌에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서울 도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차가 가득 차 있고 매연이 쌓이며 쓰레기가 거리에 쌓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낮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차는 오직 새벽 도로가 텅 비었을 때만 나와 거리를 말끔히 닦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낮 동안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물질들은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청소차 역할을 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은 오직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출동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깊은 수면 상태인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평소보다 약 60% 넓어집니다. 이 공간으로 노회척 수액이 밀려 들어오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을 씻어내고 목 주변의 림프계로 배출합니다. 깊은 수면일 때 이 청소 속도는 깨어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반대로 얕은 잠을 자거나 자꾸 깨는 밤에는 세포 사이 공간이 좁아진 채로 유지되어 뇌척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청소차가 좁은 골목에 갇혀 꼼짝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밤 쌓인 독소는 그대로 뇌 안에 남게 됩니다. 이제 김순자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늘 똑바로 누워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청소차는 출동했지만 절반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은 다릅니다. 1만 번이 넘는 밤 동안 절반의 청소만 이루어진 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켜켜이 쌓였을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똑바로 눕는 자세가 이 청소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목 안에 있는 혈관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물리적 원리인데 다음 구간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똑바로 누워야 허리가 편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는 허리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가장 위험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은 똑바로 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이 3가지 수면 자세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은 자세는 옆으로 눕는 자세였고 가장 낮은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였습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과 결합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위험한 자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려면 목 안의 혈관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 양쪽에는 내경정맥이라는 굵은 정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내려보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양쪽 내경정맥이 모두 활짝 열린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천천히 흘러내려가고 그 결과 두개골 안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진 공간에서는 뇌척 수액이 충분한 힘을 얻어 흐르기 어렵습니다. 마치 청소차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쪽에 있는 한쪽 정맥이 살짝 눌리면서 혈액은 척추 주변의 다른 정맥 경로로
자연스럽게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개골 안의 압력이 낮아지고 낮아진 압력 덕분에 뇌척 수액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 호스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물줄기가 더 강하게 뻗어나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단지 작은 압력 차이 하나가 뇌 청소 능력을 크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임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매일 밤 똑바로 누운 자세로 2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옆으로 자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3, 4배에서 3.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확인되었으며 코를 골든 곪지 않든 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수면 자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더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질수록 나쁜 자세를 더 많이 취하게 되고 그 자세가 다시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뇌가 나빠져서 자세가 변하고 변한 자세 때문에 뇌가 또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는 다음 구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똑바로 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옆으로 누워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핑계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현상 자체에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잠든 동안에도 몸의 자세를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한쪽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뒤척이고 너무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하지만 뇌의 운동 조절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자세, 조율 능력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가장 힘이 덜 들고 가장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자세가 바로 똑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이미 조용히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수면 시간 중 똑바로 누워있는 비율이 전체의 약 39%에서 44%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도 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비율이 59%에서 61%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69%에서 73%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시 말해, 뇌 기능이 저하될수록 똑바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똑바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 청소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독성 노폐물이 쌓이고 뇌 기능은 더욱 나빠지며 다시 더 오랜 시간 똑바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한 차에 매일 밤 조용히 진행됩니다. 다시 김순자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수면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세원생님도 옆에 계시던 따님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전체 수면 시간의 68%를 똑바로 누운 자세로 보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은 늘 옆으로 누워 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잠든 뒤 몸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었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자신의 수면 자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 코골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코골이가 사실은 뇌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코를 크게 고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이 멎었다가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멈춰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청소차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청소차가 겨우 도로로 나와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시 전체의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청소는 사실상 끝나버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바로 그런 정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숨이 멎는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소에 가장 민감한 뇌세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교묘합니다. 숨이 막혔다가 다시 터져 나오듯 호흡이 재개되는 순간 노예는 아주 짧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뒤척인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빠져나와 다시 얕은 수면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 각성은 심한 경우 하룻밤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밤새도록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청소차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세포 사이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을 돕는 아쿠아포린4 수분 채널이 점차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독성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인 500여 7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해 뇌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매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김순자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주무실 때 코를 정말 크게 고세요. 가끔 보면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시다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쉬세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흔들어 깨운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중요한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똑바로 누운 수면 자세에 수면 무호흡증까지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뇌를 청소해야 할 시스템은 매일 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청소차는 도로로 나와보지도 못한 채 차고 안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눕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어지럼증이나 이석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자세가 안전할까요? 다음 구간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옆으로 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못 눕습니다.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나는 어지럼증 때문에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할지 무섭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세를 권하는 것은 좋은 의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식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중력이 자연스럽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눕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옆으로 눕는 자세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야 한다면 무릎 아래에 둥글게만 담요나 원통형 베개를 받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면 허리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아래에는 경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여 기도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기도 폐쇄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양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취한 뒤 밤사이 통증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있는 귀가 위쪽을 향하도록 눕거나 필요에 따라 똑바로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있는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김순자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넘게 이어진 척추 통증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옆으로 눕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이는 자세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허리가 안 아파요. 오히려 예전처럼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결국 문제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자세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분명 옆으로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느새 다시 똑바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를 아는 것과 그 자세를 밤새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에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등 뒤에 담요를 받치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운 다음 사용하지 않는 담요나 두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등 뒤에 길게 놓아 보십시오. 마치 작은 벽을 세워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넘어가려 해도 담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실천 효과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이 방법을 소개해 드렸을 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들께서 신기하게도 아침까지 그 자세로 잤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양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를 끼워 보십시오. 그러면 골반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척추가 보다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이 자세가 훨씬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허리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여러 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침대 머리 쪽을 아주 약간 높여주는 것입니다. 두꺼운 책 두세 권 정도를 침대 머리 쪽 다리 아래에 받쳐 약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몸의 자세가 조금 높아지면서 수면 환경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기도가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멀리해 보십시오. 강한 빛은 수면 준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옆으로 누워 등 뒤에는 담요를 받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운 상태로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밤 첫 번째 방법인 등 뒤에 담요 받치기를 실천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결심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잠이 얕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엠과 노예가 보다 전문적인 평가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다. 이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의 건강은 다릅니다. 노에는 한번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밤사이 수면의 질이 떨어졌거나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오래 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배우자로부터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해도 옆에서 지켜본 가족은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방금 했던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화장실 때문도 아니고 소음 때문도 아닌데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수면의 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하룻밤 동안 수면의 깊이와 호흡 상태, 산소 포화도, 변화 수면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전보다 검사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 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상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순자 선생님도 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선생님은 1시간에 3번이나 호흡이 멈추는 상태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도 몰랐고 따님도 단순히 코를 심하게 고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필요한 치료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난 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좋아졌고 무엇보다 선생님 스스로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는 이런 문자도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오래전 제자들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꾸는 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오랫동안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예고 지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면이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약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EO 음에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9구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매일 밤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청소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어렵게 예약한 유명 병원의 진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청소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로 누워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체계가 있으며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똑바로 눕는 자세와 코골이는 이 청소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특히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경우 뇌 건강에 더욱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자세를 바꾸는 작은 실천은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은 채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정작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의 얼굴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녀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살아오신 세월의 이야기와 소중한 기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잠자리에 드실 때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등 뒤에 담요 하나를 받치고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를 끼워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시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